어제 또 김민석 후보자가 뭐 제2의 논두렁식의 프레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주진우 의원도 그렇고 곽교택 의원도 다 검사 출신이시니까 뭔가 이제 청문위원들, 검사 출신 청문위원들이 예. 이렇게 짜깁기를 하면서 프레임을 짜고 나쁜 검사들이 하는 조작질 뭐 이런 예. 거를 좀 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전과 사범이에요. 전과 예. 사범 중에서 뭐 실형산 전과도 있고,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번이나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런 사람을 총리 후보로 지명하는 것조차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다만 대통령도 전과 사범이니까 예. 뭐 그런 건 문제없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상대방 탓으로,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법원 판결까지 받아가지고 네. 유죄가 확정된 건데 느닷없이 표적 수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사가 진행된 것도 사실은 뭐 노무현 정부 때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한테 뭐 표적 수사를 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전과 사범인데 4번을 다 표적 수사를 합니까? 그리고 이번 청문회를 보더라도 불명확한 소득원에 대해서 예. 뭐 전 배우자가 한 문제다, 뭐 장모 또는 뭐 처, 예, 그리고 자기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다른 사람한테 다 돌리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심지어는 질문을 하는데 질문 내용이 조작됐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답변이 조작됐다는 말은 들어봐서 질문이 조작됐다? 질문이 조작됐다. 예. 그 조작된 질문에 대해서 사과하라 뭐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참 보니까 정말 구태 정치인이다. 예, 과거에 그 15대 국회부터 이제 국회의원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출판 기념회 해가지고 현금 챙기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네. 그리고 자기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검찰 탓으로만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 사람은 정말 과거에 정리되었어야 될 네. 구태 정치인인데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다시 부활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곽 의원님께서 일단 출판 기념회에 좀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사진도 이제 공개를 하셨고 후보자 본인 스스로도 2번의 출판 기념회로 2억 5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인정을 했는데 이게 수사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좀 뭔가 이제 의혹이 그러니까 있어 보입니까? 아니 2015년도에 네. 국회 당시에 상임위원장이었던 분이 출판 기념회를 해가지고 유관기관에서 그 출판 기념회에 온 사람들한테 한 3천여만 원 정도를 네. 찬조금으로 받았다. 예. 그걸로 해가지고 실형이 선고됐어요. 예, 그런 사례가 있고 판례로도 그런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얻은 수익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출판 기념회를 한 취지가 뭐냐, 네. 예, 그리고 그 찬조금을 낸 사람들과의 관계, 찬조금을 낸 사람들의 어떤 조직,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는데,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에 2022년도에 보건복지위 위원장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 출판기념회의 현장 사진을 보면 그 유관기관인, 유관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이런 데서 다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화환이 막 도착해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유관단체의 한 홈페이지에 네. 그 보건복지위원장 출판기념회 한다고 공지까지 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찬조금을 냈을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금액이 본인은 뭐 이게 왜 많은 금액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에 1억 5천, 한 번은 1억. 저는 이 금액도 굉장히 줄어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금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2번 해가지고 1년 사이에 2번을 해요. 그것도 네. 출판기념회를. 네. 그러면 출판기념회의 취지가 어떤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홍보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네. 1년 사이에 현금 받으려고 한 겁니다. 출판기념회를. 네. 그렇고 거기 온 분들이 그런 조직과의 관련성이 있고요. 업무와 관련이 당연히 있죠. 이런 것을 따진다면 저는 이것은 당연히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거는 처벌받을 내용이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민석 후보자가 뭐라고 하냐 하면 아니, 출판기념회를 뭐 법적으로 금지하는 게 있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데 왜 문제를 삼느냐. 예. 그러니까 정말 이분은 어느 시대에서 온 분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일단 이게 국민 정서상으로는 좀 납득은 안 가는 건데 현행법상의 어떤 본인은 법을 어긴 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또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끝났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인준 표결을 저지하실 만한 의석수는 없으시니까 그렇죠. 예, 예. 뭐 그럼 이거는 이제 의혹은 제기됐습니다만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겠네요. 결국에는 뭐 그런 무자료 총리라든지 뭐 이런 딱지를 붙이고 결국에는 뭐 국무총리에 이제 임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아마도 이재명 정부에서 뭐 밀어붙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재임하는 동안에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꼬리표로 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이제 앞에 얘기를 하고 가신 장해찬 전 최고나 이기인 개혁신당 네, 수석 예. 최고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도 약간의 아쉬움을 나타내셨는데 네, 예. 청문위원들이 네. 왜냐면은 그 보면 본 예산 규모를 제대로 좀 답을 못했다거나 네, 예. 국가 채무 비율도 아주 좀 틀린 수치를 얘기하거나 네, 맞습니다. 이런 예. 것들이 있었는데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파고들었거나 아니면 네. 정책 검증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네, 예. 질의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인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정책 검증을 물론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정책 검증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그런 재산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아빠 찬스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수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사실상 청문위원 숫자가 뭐 위원장님 빼면 4명이었는데 네. 그 4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은 수시로 했지만 워낙 짚고 넘어가야 될 의혹이 많았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정말 일방적인 철통 방어. 저는 어제 그제 모습을 보면서 청문회 공직자 후보자가 과연 이게 혼자 나온 것인지 네. 아니면은 여러 명이 동시에 등장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자기가 변명하는 내용을 변명해야 될 내용을 이 청문위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정책 검증 같은 것도 사실은 충분히 하려면 3일을 했어야 맞는 청문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원하시는 자료는 받지 못한 채로 뭐 끝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